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실전경매연구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낙찰까지 연결되는 실전 중심 분석만을 제공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용소로 45-21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6,891호 경매는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2차례 유찰된 끝에 현재는 최저 입찰가가 7억 7,6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입찰 보증금으로 10% 즉 7,760만 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경매 당일 오전 10시까지 법원에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 물건은 단순히 감정가 대비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대전 서구 중심 생활권 모두 임대 중인 수익형 건물 구조 보증금 인수 거의 없음, 권리관계 깔끔, 그리고 무엇보다 건물의 일부가 불법 개조된 사실이 확인된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물건입니다. 이런 구조는 흔치 않습니다. 낙찰 후 적절한 대응만 한다면 단기간 내 수익형 부동산의 핵심 포지션으로 전환 가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말소기준 권리와 권리관계 구조, 임차인별 대항력 및 보증금 인수 여부, 투자금 구조 및 월세 수익 시뮬레이션 2년, 보유 후 매각 시 순수익 분석, 개인 vs 법인 낙찰 시 세금 차이, 불법 개조 건물의 리스크 해소 전략, 마지막으로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차이까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물건이 과연 낙찰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께는 기회가 되고 저희에겐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타경 106,891호 대전 서구 용소로 45-21 근린주택 경매 분석 1단계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이 위치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용소로 45-21바로 탐방역과 도보 7분 거리, 시청과 갤러리아 타임월드, 정부청사가 인접한 대전 서구의 핵심 생활권입니다. 이 일대는 단순한 주거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 중심지, 상업 밀집 지역, 고정 유동인구, 그리고 높은 배후 주거, 수요가 하나로 맞물려 있는 복합 기능 입지입니다. 교통 접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에서 도보로 약 500m 거리에는 대전 1호선 탐방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둔산대로, 계룡로, 둔산로가 모두 교차하는 곳으로 시내버스 노선도 밀집되어 있어 차량 접근성과 대중교통 편의성이 동시에 확보된 입지입니다. 주변 상권 흐름. 이 물건이 위치한 용소로와 인접 상가라인은 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카페, 부동산, 음식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거의 공실 없이 가동되고 있는 안정형 상권입니다. 또한 이 건물은 골목 안쪽이 아닌 도로변 코너 입지에 해당되며 시인성 눈에 띄는 정도의 탁월한 위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외형이 잘 보인다는 뜻만이 아니라 1층 상가 재임대 시 수요 확보와 임대료 책정에도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주거생활 인프라. 이 부근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인 둔산지구와 둔산초중고, 배재대학교, 갤러리아 타임월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교, 병원 등 4개의 대학교가 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 고정 주거 수요층과 소비 인구가 균형 있게 분포된 생활권입니다. 이런 지역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안정형 상권으로 분류되며 월세 공실 리스크가 낮고 퇴거 후 재임대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지하철 도보권 도로변 코너 건물, 시청정부청사 타임월드, 병원 등 중심지 연계 상권, 주거지, 학교, 병원, 백화점 밀집지, 1층 상가 활용성 매우 높음, 유동인구 고정 수요가 안정된 복합 입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건물이 나왔고 그게 지금 반값이다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입지에 들어선 건물의 구조 그리고 불법 개조 여부와 그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용소로 45-21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총 4개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지상 3층 옥탑 제시외 건물 포함 구조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257.92약 78평, 건물 연면적은 약 385.75약 116.69평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건축물 지정 여부입니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본건 건물은 2023년 3월 16일 기준으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59.41이는 건축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된 공간이며 해당 공간은 주거 또는 영업에 사용된 흔적이 확인됩니다. 둘째, 지상 2층에 위치한 컨테이너 형태의 근린생활시설 18이 역시 불법 증축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5개 자주식 주차장 기능을 침해한 구조로법적 위반 요소가 중복 적용됩니다. 셋째, 5개 자주식 주차장 기능을 침해하는 구조물 12.8952. 넷째, 조경 면적 12.8952를 무단 훼손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건축법과 조경법 위반에 해당하며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즉, 단순히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질적 리스크 요약. 이 불법 건축물은 단순한 창고나 컨테이너 수준이 아닙니다. 1층 일부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상가, 2층은 컨테이너를 그대로 얹어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공간도 일부 침범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 소방법, 주차법 위반까지 연동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낙찰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 자진 철거 후 위반 건축물 해제. 2. 건축 허가를 통한 적법화 신청 가능한 경우. 3.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지속 부과. 실전 투자자의 관점. 이처럼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경우 단순히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건물 전체의 임대 및 매각에 직접적인 제약이 생기며 대출 심사, 취득세 감면, 건물 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1층과 2층 일부가 임대 수익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면 철거로 인해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실사구청 건축과 지뢰 건축사 자문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결론. 이번 물건은 전체 건물 구조 자체는 튼튼하고 수익성 높은 임대형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불법 면적과 내용이 시정명령을 통해 명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단순히 수익률만을 보실 것이 아니라 명확한 행정 리스크와 구조물 철거 가능성까지 모두 감안하신 후 실제로 리스크 감수 후 수익이 남는 구조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번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2월 9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8억 4천만 원, 해당 권리가 경매 개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최우선 담보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말소 기준 권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설정된 권리 흐름. 해당 근저당권 이후에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추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주슬로 몰리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30억 원. 2023년 12월 5일 대전 서부 새마을 금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 2024년 1월 18일 김선희 씨의 강제경매. 2024년 11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 등기 설정. 이 모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이며 경매로 인해 모두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 존재 여부. 해당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소유권 2019.12 구외에는 없습니다. 즉, 등기부 기준에서는 선순위 임차권, 전세권, 가압류,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등기부상 어떠한 권리도 인수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시 모든 등기상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 배당표상 중요한 점 요약.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8억 4천만 원. 실제 배당금 7억 435만 4천이 원. 미배당금 약 1억 3천만 원 이는 낙찰자와 관계없이 채권자 측 손실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결론.
등기부 기준으로 볼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류상 권리 해설일 뿐이며 실제 인수 여부는 건물 내부 임차인의 권리 상태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점유 중인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 배당 요구일 등을 근거로 인수 보증금이 존재하는지, 실제 위험이 어디까지인지 다음 단계에서 철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총 5명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전입일, 확정일, 배당 요구 여부에 따라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수금액 여부를 각각 판정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 권리일은 2019년 12월 9일입니다. 이보다 전입일과 확정일이 모두 빠른 경우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임차인별 권리관계 분석 1. 1층 101호 임차인 55 전입일 2023.01 26 확정일 없음 배당 요구 없음 말소기준 권리 이후 입주 대항력 없음 인수 보증금 없음 2. 301호 임차인 55 전입일 2020.01 14 확정일 2019.12 18 배당 요구 2024.3 6 전입일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 확정일은 이전 우선 변제권은 존재, 그러나 배당 요구했으므로 보증금은 배당으로 해결 낙찰자 인수 없음 3. 302호 임차인 55 전입일 2022.02 28 확정일 2022.02 18 배당 요구 2024.3 7 말소기준 권리 이후 전입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없음 배당 요구 완료 낙찰자 인수 없음 4. 401호 임차인 55 전입일 2022.02 12 확정일 없음 배당 요구 없음 말소기준 권리 이후 전입 대항력 없음 배당 요구 없음 낙찰자 인수 없음 5. 501호 임차인 55 전입일 2023.07 31 확정일 없음 배당 요구 없음 말소기준 권리보다 훨씬 뒤 대항력 없음 인수 없음 문제는 2층에는 누가 거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결론 본 물건의 임차인 분석 결과 확정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반드시 낙찰 전 전입세대 열람 현장 확인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어떻게 돈이 회수되며 결국 내 손에 얼마가 남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7억 1,146만 2천원입니다. 실전 투자자 대부분은 입찰가의 70%를 대출로 나머지 30%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받는 데 필요한 대출금은 약 4억 9,800만원, 자기 자본은 약 2억 1,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등 각종 부대 비용으로 약 3,200만원이 더해지므로 총 필요 자기 자본은 약 2억 4,50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낙찰받은 후내가 쓴 2억 4,500만원이 그대로 묻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현재 총 5개의 공간에 대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법원에서 조사할 때도 조사가 되지 않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법원에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2층 2개 호실과 1층 1개 호실 4층 1개 호실에 대해서 모두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1층은 2억 원, 2층은 각 1억 5천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층은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보증금 301호 윤성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전입일과 확정일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이며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 금액을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302호 임차인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20만 원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배당 요구도 완료되어 있어 역시 보증금 인수 의무는 없습니다. 즉 1억 원 전액 회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임차 정보는 확인되지 않지만 2층 2개 호실을 각각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 1층 상가를 2억 원의 보증금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면 추가로 총 5억 원의 보증금 회수 여력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 세입자 보증금으로 회수 가능한 총 금액은 무려 8억 원입니다. 대출금이 약 4억 9,800만 원이었죠. 보증금 회수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도 약 3억 200만 원의 현금이 내 손에 남습니다. 처음에 준비했던 자기 자본 2억 4,500만 원은 온전히 전액 회수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상의 여유자금까지 확보됩니다. 여기에 매달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습니다. 바로 302호의 월세 20만 원입니다. 이 월세는 대출 없이, 즉 순수한 현금으로 바로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자기 자본 0원, 무차입 상태에서 매달 2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니 부동산이 돈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대출 없이 순수익이 가능한 구조이며 낙찰 후 보증금으로 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2억이 넘는 현금이 내 손에 남고 매달 월세까지 들어오는 그야말로 완성형 수익형 경매 부동산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매각할지, 즉 23년 후 매각 전략과 시세 차익 분석입니다. 먼저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7억 1,146만 2천 원, 최초 감정가는 14억 5,906만 500원입니다. 즉, 정확히 반값 수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즉시 명도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공실이던 1층 상가와 2층 호실까지 안정적으로 임대하면 2년 동안은 꾸준히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후 시세가 회복되는 시점 처음 감정가였던 14억 원 수준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익이 발생할까요? 낙찰가 7억 1천만 원 매각가 14억 원 차익 약 6억 9천만 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니 6억 9천만 원을 개인 명의로 벌었느냐, 법인 명의로 벌었느냐에 따라 내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먼저 개인 명의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은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억 9천만 원의 차익이라면 세율은 구간별 누진으로 적용되어 약 1억 8천만 원 내외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4억 9천만 원 정도 가순수하게 내 손에 남는 수익입니다. 이번엔 법인 명의입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법인세만 부담합니다. 차익 6억 9천만 원 기준으로 세율 약 22% 적용 시 약 1억 5천만 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매각하면 5억 4천만 원 정도가 내 손에 남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경우 모두 수익은 크지만 법인 명의가 약 5천만 원 이상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은 이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취득세 없이 바로 다음 부동산으로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리 기반 투자 확장의 핵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7억 1천에 낙찰받아 23년 동안 리모델링 월세 수익을 안정화하고 감정가인 14억 수준으로 매각할 경우 개인 명의는 약 4억 9천, 법인 명의는 약 5억 4천의 순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 차이는 단 한 번의 명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단순한 저렴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낙찰가보다 보증금이 더 많은 구조명도, 리스크 없는 안정형 임차 구조, 현금 유입 대출 상환 무차입 전환, 그리고 23년 후 수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말 그대로 단기 수익과 중장기 자산 성장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완성형 수익형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구조는 흔하지 않습니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진짜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 기회를 지나치실 건가요? 아니면 잡으실 건가요? 여러분의 투자의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채널이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실전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상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